안녕하십니까, 박재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공부를 하는데, 그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 입장이고, 그죠? 누군가는 학생 입장이니까 저는 항상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그죠? 상강 오륜을 거론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좋은 것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안 그렇죠. 재미없죠. 알죠?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죠? 같이 밴드에 있다가 저는 방장님이랑 성향이 안 맞아요 하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정도만 이야기하니까. 주식은요, 현금 보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몰빵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분산 투자를 하고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고 매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 이게 기본 전략이다. 그리고 이익을 내는 좋은 회사를 바닥에 사서 기다려라. 말은 좋은데요. 지겨워서 미치겠어요. 언제 돈 벌어요? 그래서 니랑 하기가 싫어요. 안녕히 계시든지 말든지. 한 사람 떠나요. 그죠? 때로는 저랑 같이 일하는, 같이 의기투합해서 한 팀원들도 그런 트러블이 생겨요. 왜? 대중의 어떤 인기에 영합한 그런 추천 종목을 하고 그런 방송을 해야지 대중이 좋아하지. 아직도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를 논하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느냐?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우리 헤어져.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조선시대 맞는 방법을 해야 된다. 조선시대 사람 보고 21세기 의식을 갖고 해라 하면 못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언젠가는 그래 달라나? 근데, 글쎄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그죠? 나쁜 놈은 나쁜 놈한테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우죠? 나쁜 놈한테,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케이스도 말해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을 본다는 건요. 세상을 본다는 건 뭘까요? 가끔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테마죠. 잡주죠. 오를 줄 알면서도 안 사요. 안 봐요. 그게 맞다 생각하니까. 근데 또 한편은 그런 이야기예요. 흥묘백묘. 돈 벌면 되지. 돈 버는 게 정이지. 너 소신이 돈은 안 돼. 글쎄요. 정의란 무엇인가? 뭘까요? 그러면요. 오늘은 그러면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요즘 그죠?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총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작전주. 그죠? 작전주. 왜? 항상 대선, 총선 때는 급등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주식꾼들이 급등주를, 작전주를 대선 자금이 투입됐다더라. 이런 종목을 찾아다녀요. 물론 저도 찾아다녀요. 그죠? 서부시대의 건강을 찾아 확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지만 건강을 찾은 사람은 극히 일부죠. 많은 사람들은 인디안하고 싸우다가 그냥 다 죽어요. 그죠?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건맥을 캐는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서 어디서 날아온 줄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이거를 말씀드릴까요?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강산업, 홈센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만일 내가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지, 풀어갈 것인지, 그냥 한번 해보게요. 가상이에요, 가상. 물론요, 중간중간에는 팩트라는 것도 있어요. 팩트와 저의 상상, 내가 세력이라면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짜요. 작전주도에 그냥 안 펼쳐져요. 작전을 펼친다는 거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박함.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회사가 망하는데 나는 어차피 거지 되는데. 거지 되느니 내 가족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작전 한번 펼쳐가지고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로 완전히 확 한몫 잡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는 뭐냐? 부실기업인데 작전을 펼쳐요. 주가를 확 급등시켜요. 그래 그 지분 팔면 막 1,000억씩 돈이 생겼어. 그 돈 갖고 진짜 공장을 짓는 거야. 운영을 하는 거죠. 성공한 쿠데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작전조사 걸려가지고, 그죠? 끝날 수도 있고. 요즘 보면 재계가 시끄럽죠. 카카오 그룹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그리고 태광, 배임 횡령 시끄럽죠. 그 외에도 보면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알고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요, 요즘 같은 삼성가는 그죠? 이재용 회장 구속시킨 애 만에 검찰 조사형을 때리고 뭐 짜고 시끄러워요. LG가는 어때요? 재산 분할 상속 이거 잘못됐어. 구강모 회장 그죠? 동생들 어머니 재산 분할 다시 하자 확 덤벼들어요. 카카오 그룹 그죠? 주가 조작이네 어쩌네 확 시끄러워요. 그렇게 조용한 데는 많이 없어요. 전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그거 결정 누가 해요? 결국은 검찰이, 법원이 하겠죠. 이거는 상상이에요. 제 상상. 제가 작전 실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상이에요. 팩트가 아니고. 그래서 엑스포에 총동원대가 집중하려고 쏘아주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도 연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은, 재계 총수들은 순수한 마음에 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주식에 찌든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순수한 의도를, 이런 의도를 하는 거 아니야? 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정치판을 봤을 때 내년에 대선 테마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판을 딱 두고 봤을 때 크게 보면요, 여당, 야당이죠. 근데 그 여당, 야당 외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검찰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당, 야당이 있고 검찰 조직이라는 서력을 하나 두고 싶어요. 삼국지에 보면 그죠? 유비가 처음에 아무 세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혼자서 시골 총구석에서 그죠? 돗자리 짜고 있다가 유비, 간우, 장비 3명 만나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뭔가 한번 해보자. 청운의 꿈을 꿈고 시작했는데 군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3명 모여가지고 자신 있었는데 천하무적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전장에 나가보니까 전쟁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혼자서는 일당백인데 전쟁터에서는 일당백이 아니죠. 일당 수십만 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날아오는 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싸웠다 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뭔가 내가 내 생각만 갖고 전쟁이란 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이란 것은 그죠? 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머리와 컨트롤 타워와 조직과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느끼는 거예요. 크게 여당, 야당을, 그죠? 조조와 송공화, 이런 세력으로 하나를 둔다 하면, 유비는 검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은 뭔가
의지는 있는데, 뜻은 있는데, 정치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경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없으면 남이 갖고 있는 걸 뺏어버리면 동등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만일 검찰 조직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면,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러겠어요. 여당, 야당은 전통적으로 많은 대기업에서 선거 자금이란 걸 우회적으로 알게 모르게 막 지원을 해줘요.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받아가 선거란 걸 치러요. 그런데 검찰 조직은 그런 게 없어. 받을 수도 없어. 받을 사람도 없어. 받아오라고 시킬 조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평한 싸움이 되게 만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주면 죽어. 나도 주지 마. 너희도 아무한테 주지 마. 3명 다 없어. 3명 다 돈이 없어. 그럼 3명 다 조직을 못 꾸려요. 3명 다 조직을 꾸리나 3명 다 조직을 못 꾸리나 같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선거판에 자금과 조직을 리셋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대기업을 막 작전조사다 뭐다 갈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조용한, 어찌 보면 선거판 치고는 조금 재미없는 그런 장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없죠. 지금 현재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검찰 조직에 전두지휘를 한다면 일단은요. 유비가 세상에 그죠? 나의 텃밭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만들었듯이 유주에서 만들었듯이 정치라는 거는 선거라는 거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텃밭을 만들 것인지. 그죠? 상김시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천하 삼분지기 하듯이 나의 텃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근데 어디든지 둥지는 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 갈 데라고는 어디야? 전통적으로, 그죠? 나의 기반, 나의 기반보다는 전통적으로 뭐 여당 아니면 한나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쪽을 지지해 놓은 게 있죠.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죠? 영남, 호남 전통적으로 양분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딘가 삐집고 들어갈 틈을 찾다 보니까 경북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경북이 왜 좋을까요? 그죠? 왜 좋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인 그죠? 그 결정타를 날려준 데가 대구죠. 왜 그럴까요? 이재명 그죠? 이재명 그 대표하고 윤석열 대표하고 그 전국으로 봤을 때 선거 총 개표를 했을 때 차이가 0.73% 차이 났어요. 표로 치면 24만 표. 24만 표 차이 났어요. 아마 역대 선거 중에 최소 차일 거예요. 이거 혹시 하고 다시 갭해보면 안 돼? 그 정도로도 될 만큼 근소한 차이였어요. 0.73% 차이니까. 그러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요. 어디에서 승부가 갈라졌느냐 보는 거죠. 압승을 한 데가 대구예요, 대구. 키워드가 결국 어디였느냐. 승부처는 대구였다. 대구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얻은 표가 한 34만 표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가 85만 표. 아니죠. 85만 표가 아니고 85만 표를 더 받았어요. 그만큼 85만 표란 어떤 차이를 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전국에서 24만 표 차이 났는데 대구에서만 85만 표를 더 받아낸 거예요. 그죠? 거진 한 110만 표, 이 정도 나왔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구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고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치적인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겠죠? 그런데 대구는 또 뭐죠? 대구의 맹주 한번 누가 있어요? 싫든 좋든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그건 무시 못해요. 전현 근대사를 틀어서 무시 못할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죠. 대구에서 어떤 어찌 보면 맹주라 할 수 있는 그죠. 오선 의원을 지낸 그 주호영 의원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뭔가 깃발을 꼽는다. 뭔가를 깃을 잡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뭐죠? 우리 그죠? 박정희 가문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어떤 타협, 제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섭섭하죠. 왜? 나를 구속시킨 장본인인데 내가 타협을 하라고 일반인들 범주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복수를 해야죠. 근데 뭐죠? 어찌 보면 뭐 피는 털린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떤 배포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찌 보면 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는 명분이고 실리거든요.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대구를 수도 없이 갔어요. 대구, 뭐 칠곡, 뭐 군위, 의성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왜? 대선주 테마를 찾았어. 눈을 보고 조사를 하고 가능성을 타진했어. 돈 벌려고요. 그럼 어떻게 돈 벌까요? 장기를 뚜듯이 한 수 한 수 또 나가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가다 보면 그림이 완성이 되고 그림이 완성되다 보면 이 그림이 흑산이 쭉쟁인지 쌍핀지 똥강인지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퍼즐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흑살이 쭉쟁이 그림이 돼가 손들 쳐야죠. 근데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딱 모양이 쌍피 같아. 요 정도면 어디야? 그러면 추매는 안 해도 갖고 있는 거는 계속 보유. 근데 맞추고 가다 보니까 오 얘는 광 같아. 앞만 봐도 똥광 같아. 똥광이 왜 좋아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핫도점을 칠 때 똥광이 뭘 상징하느냐. 이래 맞춰 나가는 거죠. 이제 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렇게 선거 때 밀어준 이 부분을 대구를 어떻게 하나 텃밭으로 삼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해외 순방 갔다가 바로 돌아오자마자 대구로 쫓아갔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10월 26일 날. 그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거든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여기에 갔다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원하는 게 있다 볼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 정치라는 건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정치에 다시 복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내 하고 싶어. 난 다시 정치에 가 복수할 거야. 이거 안 돼요. 드라마도 아니고. 정치라는 건 뭐냐?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명분이라는 건 뭐죠? 국민이 원해서가 가장 좋은 명분이에요. 근데 국민이 조용해요. 근데 누가 왔어요? 그죠? 살아있는 권력, 현 대통령이 찾아왔어. 이것만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 그냥 아버지 추도식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을 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찾아갔죠.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둘이서 뭐죠? 뭐 독대 비슷하게 뭔가 이야기를 막 했어요.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10월 26일 날 이후에 11월 7일 날 그죠? 불과 뭐 한 10일 만에 또 만났어요. 누가? 모양새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급하다.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의심을 한 거죠. 근데 11월 12일 날 또 어떻게 했어요? 새마을 지도자 그죠?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죠?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들도 넓히고 이런 노래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새마을 운동. 이 새마을 운동을요. 지금도 청도 그쪽에 보면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많은 업적 중에 물론 나쁜 것도 많아요. 뭐 유신이다 뭐다 나쁜 것도 많고 저는 지금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쟁이로서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11월 12일 날 새마을 지도자 그죠? 이 모임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거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칭송했어요. 그건 뭐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럼 뭐가 답답했어? 그럼 박근혜가 갖고 있는 건 뭐죠? 이거는요, 그 방송 진행상 편의상 이래 하다 보면 이래 막 이름을 막 논하는 거예요. 반말 까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지 마세요. 뭘 원할까? 그죠? 뭘 원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뭐가 있기는 있는데 뭘 원할까? 그럼 대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한편으로 따져보면 정말 대구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해 주는가? 이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첫째는 뭐죠? 10월 24에서 26일 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요. 대구에서 그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49%가 잘한다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51%가 못한다는 뜻이죠. 왜? 대선 때 75%라는 압도적인 표를 던져준 지역이 50%도 안 나온다고? 이건 뭐야? 약간 띵 했죠. 에이, 막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지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이준석이라는, 그죠? 차세대 정치인이 유승민하고, 그죠? 유승민하고 같이 창당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결국은 그 유승민이라는 이 사람하고 한다는 말은 그 터전을 대구로 하겠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의미가 강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둘이서 창당한다? 에이, 별 볼 일 없어. 더구나 유승민은 배신자야. 대구 사람들은 배신자를 용납 안 해.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뭐가 배신이죠? 누구 관점에서? 유승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소신. 그죠? 정치적인 소신. 대쪽 같은 기계가 확실한 사람, 자기 의사가 확실한 사람, 이래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로 볼 수도 있는 거. 각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국민에게 물어봤어요. 이준석, 유승민이 창당하면 이 당을 지지해 줄 거냐? 30%가 오케이 했어요. 대구 사람들. 대구 경북에서. 30%? 겨우 30%?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런데 만일 이준석, 유승민이 창당한다면 30% 지지해 준다는데. 근데 만일 그럴 경우 국민의힘의 당을, 이준석, 유승민의 당을 창당했음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거냐 물어보니까 29.8% 나왔어요.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국민의힘을 앞지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웃을 일이 아니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대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대구 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죠? 대구예요. 대구 하면 섬유의 도시, 사과. 지금 대구에 사과 없어요. 섬유 공장 없어요. 섬유 공장의 상징이라는 제일모직도 지금 그죠? 삼성, 그죠? 기념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대구는 더 이상 섬유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대구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구미공단으로 다 떠나버렸죠. 그죠? 그러면 대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더 이상 못 먹고 못 살겠다. 정치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치워버리라. 반감이 생기는 세례가 막 늘어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구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대구 전체적으로 쭉 조사를 해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대구에 그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중소기업 연합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물어봐도 좋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건설 업계로 보면요. 예로부터 대구, 경북은 일종의 그 자살행위였어요. 불모지. 대구에서 아파트들 짓던 건설업을 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만큼 안 좋다. 왜? 돈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안 팔린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도 망했고 우방도 망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대구가 좀 그런 게 많이 심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요, 메이저 회사보다는 좀 지방 중소회사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한번 볼까요? 대구의 어떤 역사, 과거 선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한 인물 더 있네요. 그 한동훈도 거론해야 되겠군요. 한동훈도 그죠? 최근에 그 대구 방문했죠. 요즘 강폭 행보를 하죠. 대구 가서는 팬 서비스 한다고 사인해 준다고 기차표도 취소하고 3시간 동안 더 있었다 그래죠. 그리고 그 한동훈도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의도에 300명이 쓰는 그 언어보다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선택하겠다. 여의도가 쓰는 300명의 언어는 어찌 보면 표준말이 아니고 사투리 아니냐. 너네들만의 언어다. 이 말은 뭐죠? 내 이제 정치 입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선언하고 저는 갔다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캐릭터가 묘하게 겹치죠. 이준석, 한동훈 둘이 캐릭터가 겹쳐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이다 발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가볍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아냥 그림. 이런 게 심하다. 그죠? 정치는 적당히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런 식이고. 요즘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뭐죠? 완전히 그 여포죠, 여포. 천하무적이다 하고 막 창을 휘둘면서 온 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내하고, 어느 날 방송에 내하고 똑같은 캐릭터가 하나 더 나타나면 호기심이 절반으로 줄어들든지 밀리겠죠. 그러다 보면, 그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요,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대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 순방하기 바쁜 이분도 사흘이 멀다 하고 대구로 쫓아가고, 이준석, 유승민도 창당을 거기서 하겠다고, 한동훈 장관도 막 대구에 쫓아가고,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하여튼 뭔가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왜? 저 안에 대체 뭐가 있는지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야. 과거 역사를 보면요. 과거 역사를 보면 대구는 또 의외로 그 어떤 반란군이라 하면 좀 그러나, 새로운 유비같이 세력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터전을 삼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 사례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요. 상김 시절에 보면요. 그때 상김 시절에 보면 그 영남과 호남,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그리고 군부가 무너지고 박정희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들어서면서 그 세력들은 힘을 완전히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그 박정희의 참모 역할을 한 김종필이라는 그죠? 이 정치인이 어떻게 했어요? 영호남 그 양강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어서 자민련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 당시는요, 모두가 자살 행위를 했어요. 미쳤다 했어요. 오판을 했어요. 천하의 김종필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오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996년도죠. 그런데 이 자민련이 텃밭으로 삼은 데가 어디냐? 대구 있어요, 대구. 대구였는데 거기 가서 성공했어요. 지역구가 한 12개 중에 8개인가 자민련이 차지했으니까 완전히 터전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김종필 어떤 그 사람의 역량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오공 시절의 항태자라가 불리는 박철은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박철은이라는 정치인. 이 사람도 보면 되게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다 비사는 다 떠나서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그 사법고시 8회 출신이에요. 검사고. 그러면서 오공 시절에 그 어떤 관련된 그 인사로 발탁이 돼서 어찌 보면 체육부 장관도 지내고 고속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3당 합당할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당권으로 파워게임까지 벌였던 그 정도 어떤 성공한 케이스 인물이라 볼 수 있죠. 어찌 보면요. 검사 출신 중에 정계에 입문한 첫 케이스가 아닐까.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김종필, 자민련이 대구에 거기에 텃밭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요. 어찌 보면 박천은 이 사람의 공로예요. 거기에서 확실한 터줏대감이죠. 대구에서 그저 최고,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면 수성구거든요. 그 수성구의 국회의원도 지낸 막강한 대구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종필 편을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느냐? 그 당시에 대구도 못 먹고 못 사는데 힘든데 그 삼성자동차, 그죠? 다 아시죠? 지금 르노. 그러니까 삼성자동차가 그때 어떤 삼성에서 자동차에 진출하고 싶은 꿈이 컸어요. 그랬을 때 어디에서 할까? 그런데 박철은 대구 이쪽 사람들이 당연히 삼성이니까 대구에 안 하겠나. 삼성 라이온스도 있고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그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박철은 이 사람이 그 김종필을 적극 도와줬어요. 그래서 김종필, 자민련이 대구의 텃밭을 가꾸게 된 거예요. 어쨌든요, 이 검사 출신의 성공한 케이스는 박철은이 시초였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반란이라고 하면 반란의 어떤 중심점이 된 게 다 아는 거죠. 2008년도에 친박연대라는 게 있어요. 친박연대. 친박연대는 그냥 떠나죠. 그 박근혜 중심으로 바람머리. 그때 지나가다 현수막에 그죠. 현수막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도 어느 지역에서는 당선 보증수표였죠. 친박연대의 돌풍. 그죠? 그때는 그 순수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힘. 어찌 보면, 그죠? 그 선거의 여왕. 이런 소리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죠? 그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친박연대를 결성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강폭 행보를 하죠. 그러다가 그 2011년도 그 12월 27일 날 박근혜 비대위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때, 그죠? 그 지금 어떤 정치 논란의 아이콘 이준석 이 사람도 그때 박근혜 비대위에 처음으로 합류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박근혜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박근혜 키드.
그죠? 2011년 또 그때 했으니까 이제 12년이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도 내가 박근혜의 어찌 보면 양자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대구에 가서 텃밭을 만들고 내가 남이 아니다. 나도 뭐 서울에서 컸지만 내가 정치 입문은 박근혜 키드로 시작했다. 박근혜의 어찌 보면 적통이 내다.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승민하고 또 그나마 또 대구에 터전이 있는 유승민하고 같이 또 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정치니까. 왜냐? 대구에는 확실한 그죠 맹주가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대구에 오선 의원, 주호영 의원이 그 밑에 뭐 삼선 이런 의원들하고 쫙 바운더리를 형성해가 있어. 삐지껏 들어가니까 버거운 거예요. 백전 노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은 있는 거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한 그 키드, 그 세대가 내다. 이준석의 주장.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죠. 또 대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죠?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주호영 의원이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나와바리에서 새로운 인물이 와서 거기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겠다.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버릴까 말까 막 벼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 가정사로 해가지고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막 고민 생기는 거죠. 그런 차에 또 한동훈 장관까지 와서 막 행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요. 이 어떤 대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죠? 수성구죠. 수성구 갑을. 근데 여기에 한번 반란도 일어났어요. 2016년도 20대 총선이죠. 그때 민주당 출신으로 김부겸 의원이 수성구 갑에 나가서 당선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라는 이 심장은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갈 것 같은데도 수시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김부겸한테도 기회의 땅이었고, 어찌 보면, 그죠? 그, 친박연대, 어찌 보면 김종필. 과거 살아보면 항상 변화의 바람이 또 성공한 케이스가 대구라고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구는 약간 역동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대구의 역사고. 근데 이번에는, 그죠? 이번에는 약간 묘해졌죠. 왜, 뭐예요? 선거판이 이상하게 돌아갔죠. 왜 그래 됐어요? 신공항이 들어서죠. 어디에? 군위에. 근데 군위가 7월 1일부로 대구로 편입이 됐죠. 부산하고 울릉도하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릉도가 부산시로 편입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뭔 일이야? 군위를 왜 대구시로 편입을 해줬어요? 거기에는 또 대구의 맹주가 한 명 있죠. 어찌 보면 이 나라 검찰계에 살아있는 그죠? 원로라고 볼 수 있죠. 홍준표 이분은 뭐죠? 그 사법고시를 보면 그 24기죠. 24기. 한동훈 장관이 그 37회죠. 37회니까 24회, 37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결국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남이가, 그죠? 같은 조직 출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홍준표 이분은 그죠? 대구시장으로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치러봤던 백전노장이죠. 엄청나게 많은 지식, 경험, 힘이 있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조언을 안 구했을까요? 제가 상상했을 때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했겠죠. 선배님,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우리가 정치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어르신은 그랬을 것 같아요. 선거란 것은 경험과 권력과, 아니지, 조직과
돈이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한때 여왕이었던 그분을 찾아가서 마음을 받아라. 그러면 대구 경북에 숨어있는 호족의 힘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 호족을 끄집어내게 움직이게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구속을 시켰는데 움직일까요? 그럼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박근혜라는 이 여왕의 뒷배가 되어주는 파워, 힘이 되어주는 그 호족들을 먼저 움직여라. 호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면 된다. 역으로. 그럼 그 호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호족이 원하는 게 뭐냐? 결국은 돈 아니냐? 이익 아니냐? 만들어줘라. 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미지를 줘라.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고 성공하면 농공횡상을 해서 같이 먹고 살 것이고, 우리가 권력을 잃으면 너 역시도 어렵고 힘들어진다. 박근혜를 지원한 박근혜 그 호족들이 너희들의 여왕이 고난의 시절로 갔을 때 너희도 힘들었지 않았느냐.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극. 저는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는 어떤 분이죠? 고령박 씨죠. 고령박 씨는 어떻게 해요? 뭐 대부분 밀양박 씨고 이래가지고 고령박 씨도 인구가 그래 많지 않아요. 그죠? 고령박 씨는 우리나라에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한 5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밀양박 씨고 막 그렇죠. 근데 이 고령박 씨가 왜 인구가 작아요? 어찌 보면 우리 그죠? 그 어떤 역사를 보면 그죠? 박혁거세 아시죠? 박혁거세의 그 어떤 시작이 고령박 씨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신라 천년 역사의 절반은 박 씨였죠. 절반은 뭐 김 씨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신라 천년 역사에서 신라가 무너지면서 왕족들은 많이 죽었겠죠. 없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뭉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 씨의 불악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로 경북 지역에 뭉쳐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뭐 울산시 울주군 여기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소수가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합이 잘 되는 거죠. 뭉치는 거죠. 우리는 뭉쳐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죠? 그 참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좀 정적이 많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믿을 거는 핏줄밖에 없다.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핏줄을 되게 중시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수가 그 혈족이 고령박 씨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나름대로 많이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또 열심히 활용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리를 잡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로 그 경부, 대구, 일대에서 이 건설업을 하는 이런 쪽에 많은 고령박 씨들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뭐 자리를 잡고 있고, 오랜 호족으로서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역을 주무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이 판세를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령박 씨에 숨어 있는 힘은 뭘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레미콘이 있더라고요. 레미콘. 물론 여기에서요, 뭐 제 상상 허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죠? 대구, 경북, 그 일대 신공항에 들었어요. 신공항에 들었었는데 경북이죠. 경북군이어야 되는데 7월 1일 날 갑자기, 그죠? 대구시 군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도 의문이죠. 그리고 어쨌든 군위는 가장 핫해요. 부울경도 아니면 가덕 신공항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군위는 핫해요. 뜨거워요. 대구에서 군위까지 위에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도로 포장도 되고
역동적으로 돼요. 그 말은 뭐죠? 돈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덕도는 아직도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낚싯배들만 떠다니고 있어요. 불경, 연합, 조용해요. 근데 대구는 역동적이다. 저는 그걸 가서 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돈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지, 진짜로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많은 것을요, 보고 왔어요.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요, 그 입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